그날 오후 산책을 나온 두 사람. 와, 여기 나오니까 좋지. 너무 좋아.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걷는 게 지금 걷기 시작하면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는 내가 가자고 안 해도 본인이 좀 컨디션이 좀 걸을 수 있는 컨디션이면 나가자. 네 번이나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아내 곁을 늘 지켜주는 남편. 목 안 말라? 목 마르지? 그전에는 식단을 맞춰주냐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흑염소 진액 먹고 나서는 혈당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니까 이제는 특별하게 먹는 거 많이 신경 안 써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혈당으로 인해 끈적이던 혈액이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준 흑염소 진액. 그 이유가 뭘까요? 흑염소 진액을 정말 꾸준히 드시네요. 흑염소 진액은 주부라면 모르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기력에 좋다고도 다들 알고 계시는데 물론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챙겨 먹을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저만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흑염소는 또 40살이 되기 전에 흑염소 3마리만 먹으면 죽을 때까지 잔병치레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보양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데로 도움이 되나요? 먼저 노화 예방을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없애야 하는데요. 활성산소를 없애려면 활성산소에 대응하는 항산화력이 높은 성분을 몸속에 채워줘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자 노화 방지제라고 알려져 있는 게 바로 비타민 E, 토코페롤입니다. 흑염소 진액 속 비타민 E, 노화 예방에 도움. 흑염소에는 100g당 45mg의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어서 모세혈관까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줘서요. 세포의 신진대사를 돕고 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잘 해주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흑염소의 항산화 반응 촉진 능력은요. 양고기보다 20배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혜정 씨가 그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흑염소 진액이 당뇨병 완화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네, 흑염소에 들어있는 세포막의 주성분인 아라키돈산 성분 때문입니다. 흑염소 진액 속 아라키돈산, 혈당 완화에 도움. 아라키돈산은 인슐린이 나왔을 때 재빠르게 반응하게 하는 능력인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서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 당뇨병을 유발한 동물 실험에서 아연과 함께 아라키돈산 식단을 공급했더니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이 되면서 혈당 수치가 낮아졌고요. 또 공급을 중단한 후에도 혈당 수치가 2주 동안이나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췌장의 특정 세포를 파괴하고 인슐린 분비를 멈추게 하는 성분들의 수치도 함께 낮춰졌다고 합니다. 당뇨병이 가족력으로도 유전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당뇨병 예방에 흑염소 진액이 도움이 될까요? 네, 이 체내에 그 아라키돈산의 농도가 높을수록 당뇨병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당뇨병이 없는 중년 남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 이 혈액 중에 아라키돈산의 농도가 높은 사람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무려 4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혜정 씨가 당뇨병을 시작으로 혈관 질환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흑염소 진액이 혈관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아라키돈산은요, 동맥, 심장, 혈관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관상동맥, 대뇌, 신장순환에서 미세혈관을 확장시켜주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에서는요, 이와 관련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5개의 모세혈관에 각각 다른 혈관 확장제를 투여한 결과 아라키돈산을 투여한 혈관에서 혈관 확장 반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그 윤혜정 씨처럼 50대 이후 중년 여성 건강에 필요한 게 바로 면역력인데요.
흑염소 진액은 이 면역력 상승에도 도움이 됩니다. 흑염소 속 아라키돈산이 우리 몸에서 이 성장 호르몬의 생성을 돕기 때문인데요. 성장 호르몬의 원활한 분비는 이 몸의 성장뿐 아니라 면역력 상승에도 직접 영향을 끼치는 필수 성분입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 결과에 따르면요, 이 아라키돈산 함유량이 높은 식단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면역력이 약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 아라키돈산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얘를 꼭 흑염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혹시 섭취할 수 있는 게 있나 되게 궁금해요. 네, 다른 식품에도 아라키돈산이 함유되어 있긴 하지만요. 흑염소에는 특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실제 식품별 아라키돈산 함량을 비교해 보면 100g 기준으로 소고기에는 0.7%, 돼지고기에는 1.3% 함유된 반면에요. 흑염소에는 3.1%로 소고기의 4배에 달하는 아라키돈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흑염소 진액을 여성들이 거의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편도 드시더라고요. 남편께서는 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전보다 체력도 더 좋아졌고요. 중요한 거는 저를 항상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이게 몸이 체력 유지가 좋아지고 건강해지셨다고요? 건강 유지에는 예. 흑염소 진액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기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중년의 남성분들에게도 좋은데요. 이 흑염소 속에 있는 세포막의 주성분인 아미노산 성분 때문입니다. 흑염소 진액 속 아미노산, 중년 근력 강화에 도움. 흑염소 진액 속 아미노산 성분은 근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이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 근육을 생성하는 데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로는 근육량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충분하게 섭취하셔야 하는데요. 흑염소의 필수 아미노산 함량은 50.4%로 쇠고기의 46.6%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사실 그동안 흑염소가 보양식인 줄 알았어요, 저는. 왠지.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나니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과유불급이라고 이걸 또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되잖아요. 흑염소 진액을 섭취할 때 주의점 알고 싶습니다. 흑염소는 뜨거운 성질의 식품이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는 체질이나 또 열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은 적절하게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찬 성질의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능이 반감될 수 있겠죠.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흑염소 진액은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140ml 정도 이내로 드시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